엄마의 역사 편지. 초등학생을 위한 세계사. 6. 로마 대 카르타고. 로마의 휴일이란 영화가 있어. 엄마가 참 재밌게 본 영화인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로마를 방문한 이웃나라 공주와 신문 기자가 벌이는 달콤하고 상큼한 사랑 이야기란다. 공주로 나오는 여배우 오드리 헵번도 아름답지만 공주의 눈에 비친 로마는 더 아름다웠어. 반쯤 허물어진 콜로세움이며 곳곳에 서 있는 멋진 석상들, 동전을 던지면 행운이 온다는 트레비 분수. 엄마에게 로마는 그렇게 다가왔단다. 언제 기회가 되면 로마의 휴일을 같이 보자꾸나. 이제 꼬마 숙녀니까 그 정도 영화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은 너에게 그 아름다운 로마 이야기를 해줄게. 로마의 탄생. 나라와 민족마다 건국에 얽힌 신화나 조상에 대한 전설이 있기 마련이란다. 로마도 예외가 아니야. 신화에 따르면 로마를 세운 사람은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라고 해. 그리스군에게 멸망당한 트로이를 기억하지? 트로이의 마지막 왕 프리아모스의 사위 아이네이아스가 바로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조상이란다. 그리고 로물루스 형제는 전쟁의 신 마르스와 왕녀 레아 실비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테베레 강에 버려진 것을 늑대가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는구나. 신화를 글자 그대로 믿기는 아무래도 어려워. 그러나 신화에는 역사적 사실과 신화를 간직해온 사람들의 생각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단다.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게 바로 역사 공부야. 로물루스 형제의 신화의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로마인들은 스스로 트로이의 후예이며 신의 자손이라고 자랑스럽게 믿었다는 사실일 거야. 로마가 막 생길 무렵 주변 사정은 어땠는지 알아보자.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한가운데쯤에 자리 잡았어. 북쪽에는 에트루리아인이 살고 남쪽에는 그리스인들이 세운 식민 도시가 번창하고 있었지. 알프스 너머에는 켄트인이 살고 있었어. 켄트인은 로마인들이 갈리아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이란다. 에트루리아인은 일찍부터 그리스와 활발히 교류하던 민족이었어. 무엇보다 토목과 건축 기술이 뛰어났지. 오늘날 우리가 감탄하는 로마의 건축 기술은 바로 에트루리아인들에게서 배운 거야.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사람과 맹수의 싸움도 본래 에트루리아 문화에서 나온 것이고, 사실 최초의 로마는 작고 문화적으로도 뒤진 보잘것없는 도시국가였어. 그래서 한동안은 에트루리아인의 지배를 받았단다. 그러나 힘을 기른 로마인들은 기원전 509년 에트루리아 출신 왕을 내쫓고 아주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었지. 왕을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시민들의 총회인 민회에서 집정관 2명을 뽑아 정치를 맡겼단다. 집정관의 임기는 1년이었어. 집정관 밑에 관리들도 모두 민회에서 선거로 뽑았지. 그 임기 역시 1년이었어. 귀족 대표로 이루어진 원로원도 만들었어. 원로원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제였어.
원로원은 무슨 일을 하냐고? 집정관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충고도 하면서 돕는단다. 로마의 최종 결정권은 민회에 있었어. 시민이면 누구나 민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었지. 그러나 시민은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될 수 있었단다. 이 제도를 공화정이라고 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바뀌긴 했어도 로마의 공화정은 약 500년 동안 유지됐어. 그 500년 동안 로마는 천천히 성장했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다. 차근차근 영토를 넓혀가던 로마는 푸른 지중해 바닷가까지 이르자 이제 지중해마저 손에 넣고 싶다는 생각이 일었단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 그때 지중해는 해상 강국 카르타고의 손아귀에 있었거든. 결국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로마는 한판 승부를 벌이지 않을 수 없었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한단다. 카르타고는 어떤 나라냐고? 로마보다 약 60년 먼저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나라야. 카르타고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해안가, 그러니까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 근처에 있었어. 지중해를 주름잡았던 페니키아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지.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라틴어로 페니키아를 포에니라고 하기 때문이란다. 라틴어는 로마인들의 언어야. 눈치 빠른 우리 콩콩이. 페니키아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전쟁 이름을 붙인 걸 보니까 로마가 이겼나 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지 보자꾸나. 알프스를 넘은 한니발. 포에니 전쟁은 약 120년 동안 3번에 걸쳐 벌어졌어. 1차 전쟁은 기원전 264년에 시작되어 23년 만에 로마의 승리로 끝났어. 2차 전쟁은 23년이 지난 뒤인 기원전 218년에 시작되었지. 로마인들은 이 2차 전쟁을 한니발 전쟁이라고 했어. 한니발은 당시 카르타고 군을 이끌고 로마를 위협하던 장군이야. 한니발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과감하게 해낸 사람이란다. 군대를 이끌고 험하디험한 알프스 산맥을 넘었으니까. 로마인들은 한니발이 설마 알프스를 넘어오랴 하면서 그쪽은 신경 쓰지 않았다가 허를 찔렸어. 세계 역사에는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은 또 한 사람의 장군이 있었어. 나폴레옹이란다. 하지만 그건 한니발이 죽은 뒤 2000년도 더 지나서야.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 땅으로 들어선 한니발은 연전연승, 이탈리아 반도 남부를 점령하고 수도 로마를 위협했어. 무려 10년 동안이나 말이다. 로마인들은 겁에 잔뜩 질렸단다. 아이가 울면 문간에 한니발이 와있다 뚝 할 정도였대. 하지만 승리의 여신이 최후로 손을 들어준 쪽은 로마였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게. 로마는 한니발과 정면으로 대적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지. 한니발의 후방을 공격하기로 한 거야. 그 일을 맡은 사람이 30살 난 청년 장군 스키피오야.
스키피오는 한니발 몰래 카르타고 본국을 공격해서는 한니발이 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했어. 하는 수 없이 한니발은 서둘러 군사를 거둬서 본국으로 돌아갔지. 자마 평원에서 로마 대 카르타고, 스키피오 대 한니발의 결전이 벌어졌어. 결과는 로마의 승리. 한니발의 작전을 스키피오가 미리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2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란다. 카르타고라는 강적을 물리친 로마는 이제 거칠 것이 없어 지중해 일대를 완전히 손에 넣게 돼. 과학자 아르키메데스를 알지? 목욕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너무 기뻐서 발가벗은 채 거리를 달렸다는 그 사람 말이야. 그가 죽은 것이 바로 2차 포에니 전쟁 때란다. 로마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열중하다가 그만 성난 군인의 손에 죽고 말았대. 로마와 카르타고는 그 뒤에도 한 번 더 맞붙었어. 기원전 149년에 일어난 3차 포에니 전쟁이야. 이 전쟁에서도 카르타고는 졌고 카르타고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폐허가 된 땅에 로마군은 소금을 뿌렸단다. 저주받은 땅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로마의 풍습이었거든. 지금까지 로마를 둘러봤구나. 조그만 도시국가로 출발해서 알프스를 넘어 쳐들어온 카르타고와 싸워 이기고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걸 봤어. 로마에 대한 다음 이야기는 기회를 봐서 또 해줄게. 엄마의 역사 편지. 초등학생을 위한 세계사. 6. 로마 대 카르타고. 로마의 휴일이란 영화가 있어. 엄마가 참 재밌게 본 영화인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로마를 방문한 이웃나라 공주와 신문 기자가 벌이는 달콤하고 상큼한 사랑 이야기란다. 공주로 나오는 여배우 오드리 헵번도 아름답지만 공주의 눈에 비친 로마는 더 아름다웠어. 반쯤 허물어진 콜로세움이며 곳곳에 서 있는 멋진 석상들, 동전을 던지면 행운이 온다는 트레비 분수. 엄마에게 로마는 그렇게 다가왔단다. 언제 기회가 되면 로마의 휴일을 같이 보자꾸나. 이제 꼬마 숙녀니까 그 정도 영화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은 너에게 그 아름다운 로마 이야기를 해줄게. 로마의 탄생. 나라와 민족마다 건국에 얽힌 신화나 조상에 대한 전설이 있기 마련이란다. 로마도 예외가 아니야. 신화에 따르면 로마를 세운 사람은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라고 해. 그리스군에게 멸망당한 트로이를 기억하지? 트로이의 마지막 왕 프리아모스의 사위 아이네이아스가 바로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조상이란다. 그리고 로물루스 형제는 전쟁의 신 마르스와 왕녀 레아 실비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테베레 강에 버려진 것을 늑대가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는구나. 신화를 글자 그대로 믿기는 아무래도 어려워. 그러나 신화에는 역사적 사실과 신화를 간직해온 사람들의 생각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단다.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게 바로 역사 공부야.
로물루스 형제의 신화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로마인들은 스스로 트로이의 후예이며 신의 자손이라고 자랑스럽게 믿었다는 사실일 거야. 로마가 막 생길 무렵 주변 사정은 어땠는지 알아보자.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한가운데쯤에 자리 잡았어. 북쪽에는 에트루리아인이 살고 남쪽에는 그리스인들이 세운 식민 도시가 번창하고 있었지. 알프스 너머에는 켄트인이 살고 있었어. 켄트인은 로마인들이 갈리아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이란다. 에트루리아인은 일찍부터 그리스와 활발히 교류하던 민족이었어. 무엇보다 토목과 건축 기술이 뛰어났지. 오늘날 우리가 감탄하는 로마의 건축 기술은 바로 에트루리아인들에게서 배운 거야.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사람과 맹수의 싸움도 본래 에트루리아 문화에서 나온 것이고, 사실 최초의 로마는 작고 문화적으로도 뒤진 보잘것없는 도시국가였어. 그래서 한동안은 에트루리아인의 지배를 받았단다. 그러나 힘을 기른 로마인들은 기원전 509년 에트루리아 출신 왕을 내쫓고 아주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었지. 왕을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시민들의 총회인 민회에서 집정관 2명을 뽑아 정치를 맡겼단다. 집정관의 임기는 1년이었어. 집정관 밑에 관리들도 모두 민회에서 선거로 뽑았지. 그 임기 역시 1년이었어. 귀족 대표로 이루어진 원로원도 만들었어. 원로원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제였어. 원로원은 무슨 일을 하냐고? 집정관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충고도 하면서 돕는단다. 로마의 최종 결정권은 민회에 있었어. 시민이면 누구나 민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었지. 그러나 시민은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될 수 있었단다. 이 제도를 공화정이라고 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바뀌긴 했어도 로마의 공화정은 약 500년 동안 유지됐어. 그 500년 동안 로마는 천천히 성장했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다. 차근차근 영토를 넓혀가던 로마는 푸른 지중해 바닷가까지 이르자 이제 지중해마저 손에 넣고 싶다는 생각이 일었단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 그때 지중해는 해상 강국 카르타고의 소나기에 있었거든. 결국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로마는 한판 승부를 벌이지 않을 수 없었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한단다. 카르타고는 어떤 나라냐고? 로마보다 약 60년 먼저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나라야. 카르타고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해안가, 그러니까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 근처에 있었어. 지중해를 주름잡았던 페니키아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지.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라틴어로 페니키아를 포에니라고 하기 때문이란다. 라틴어는 로마인들의 언어야. 눈치 빠른 우리 콩콩이. 페니키아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전쟁 이름을 붙인 걸 보니까 로마가 이겼나 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지 보자꾸나.
알프스를 넘은 한니발. 포에니 전쟁은 약 120년 동안 3번에 걸쳐 벌어졌어. 1차 전쟁은 기원전 264년에 시작되어 23년 만에 로마의 승리로 끝났어. 2차 전쟁은 23년이 지난 뒤인 기원전 218년에 시작되었지. 로마인들은 이 2차 전쟁을 한니발 전쟁이라고 했어. 한니발은 당시 카르타고 군을 이끌고 로마를 위협하던 장군이야. 한니발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과감하게 해낸 사람이란다. 군대를 이끌고 험하디험한 알프스 산맥을 넘었으니까. 로마인들은 한니발이 설마 알프스를 넘어오랴 하면서 그쪽은 신경 쓰지 않았다가 허를 찔렸어. 세계 역사에는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은 또 한 사람의 장군이 있었어. 나폴레옹이란다. 하지만 그건 한니발이 죽은 뒤 2000년도 더 지나서야.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 땅으로 들어선 한니발은 연전연승, 이탈리아 반도 남부를 점령하고 수도 로마를 위협했어. 무려 10년 동안이나 말이다. 로마인들은 겁에 잔뜩 질렸단다. 아이가 울면 문간에 한니발이 와 있다 뚝 할 정도였대. 하지만 승리의 여신이 최후로 손을 들어준 쪽은 로마였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게. 로마는 한니발과 정면으로 대적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지. 한니발의 후방을 공격하기로 한 거야. 그 일을 맡은 사람이 30살 난 청년 장군 스키피오야. 스키피오는 한니발 몰래 카르타고 본국을 공격해서는 한니발이 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했어. 하는 수 없이 한니발은 서둘러 군사를 거둬서 본국으로 돌아갔지. 자마 평원에서 로마 대 카르타고, 스키피오 대 한니발의 결전이 벌어졌어. 결과는 로마의 승리. 한니발의 작전을 스키피오가 미리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2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란다. 카르타고라는 강적을 물리친 로마는 이제 거칠 것이 없어 지중해 일대를 완전히 손에 넣게 돼. 과학자 아르키메데스를 알지? 목욕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너무 기뻐서 발가벗은 채 거리를 달렸다는 그 사람 말이야. 그가 죽은 것이 바로 2차 포에니 전쟁 때란다. 로마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열중하다가 그만 성난 군인의 손에 죽고 말았대. 로마와 카르타고는 그 뒤에도 한 번 더 맞붙었어. 기원전 149년에 일어난 3차 포에니 전쟁이야. 이 전쟁에서도 카르타고는 졌고 카르타고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폐허가 된 땅에 로마군은 소금을 뿌렸단다. 저주받은 땅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로마의 풍습이었거든. 지금까지 로마를 둘러봤구나. 조그만 도시국가로 출발해서 알프스를 넘어 쳐들어온 카르타고와 싸워 이기고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걸 봤어. 로마에 대한 다음 이야기는 기회를 봐서 또 해줄게.